자, 뭐 금통위 결정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지금 방송 나가는 바로 직전에 한국은행 하는 총재가 통화 정책 방향문, 이른바 통방문을 발표를 쭉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군요. 네. 빡 섰는데? 그러게 오늘 좀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네, 주식시장도 빡 섰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 이 통방문과 금리 결정,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방문 쭉 얼핏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도비시한 온건적인, 그러니까 이게 금리 결정을 하면은 호키시냐 영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매냐 아니면은 비둘기냐. 네. 평화의 비둘기를 증시에서는 좀 반기고 가수분 중에 데프콘인가요? 힙합 비둘기처럼 네. 뭔가 이렇게 되는 그 날개짓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분석을 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쩔 수 없이 멈췄다. 어. 근데 너무 내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멈췄다가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동결을 했는데 네. 보면 10월, 11월 연속으로 동결을 인하를 인하를 했었고 했죠. 이번까지 하면 사실 3회 연속 3연속. 인하였는데 우리나라는 50bp를 인하했잖아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100bp를 인하했고 그러면서 금리 격차는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격차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가로 인하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 그러면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되냐를 봤을 때 이 통방문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수입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분명히 잡히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걱정이다.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서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서 수입 물가 높아지는 건 걱정이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내린다 그러면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좀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으니까 금리를 네. 낮춰도 돼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낮추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멈춘 상황이다. 거기에 가계부채도 또 그렇죠.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 시그널을 줄까 봐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부동산이 약간 이제 침체기에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쏠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그 우려감인데 거기서 벗어나기에는 뭔가 화끈함이 좀 부족했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어제 또 소비자 물가까지는 조금 그래도 한숨을 돌렸는데 네. 완전히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금통위원들도 뭐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일단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요. 일단 네. 가장 큰 것은 트럼프 정책이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음 주 취임이잖아요. 1월 20일에 취임이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게 아직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을 보면 대표적인 게 감세인데 네. 이 감세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미국의 재정을 부족하게 만들고 여기에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금은 필요할 건데 자금이 들어온 건 부족하다. 그럼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하면 금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럼 추가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게 좀 되는 거죠. 여기에 관세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관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여버리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단편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러면 미국이 진짜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가 하는 게 가능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이러다가 CPI가 올라가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불거졌는데 다행히 어제 CPI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그나마 시장을 안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이 들어왔을 때 CPI가 안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여기에 변수 두 가지가 또 들어와 버렸어요. WTI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80 넘었거든요. 네, 네. 70달러, 유가가. 네, 유가가 WTI 유가가 $60 밑으로 갔다가 $60 수준이 갔다가 하마스 전쟁은 휴전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유가는 오히려 자극을 받고 아직은 러시아 그렇죠. 쪽 영향인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제재 영향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고가 좀 소진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LNG는 부족하니까 석유라도 좀 대체를 한다. 이런 수요가 좀 겹치고 있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또 그렇죠. 슬쩍. 네. 근데 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는 다시 증산이 들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유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유가에 대해서 크게 반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취임 이후 정책이 나왔는데도 유가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LA 산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LA 산불이 지금 제가 체크한 것 기준으로는 600억 달러 이상 최소한 수산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최소한. 근데 아직도 이제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결국 이걸 다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든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이든 어떤 것이든 들어간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간다고 할 때 자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마 채권을 매도하게 될 거고, 채권을 발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이 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매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채 수요가 감소하는데 발행은 늘어나니까 결국은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기 좀 부담이 되죠. 대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변수를 봤을 때 정말 내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멈추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좀 딴 생각하고 있어서. 딴 생각은 아니고 이제 계속 기사가 오니까 전눈질로 이제 기사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통방문 발표 이후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동결 전에 금통위 전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제 또 미국의 CPI가 온건하게 좀 사실 그것도 뜯어봐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나와서 국채 선물이 이제 한 반빅에서 원빅 100bp 그러니까 1% 가까이 막 올랐다가 금리 동결하니까 쭉 빠졌다가 통방문 나오고 또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참 춤추고 있구나. 근데 주식시장은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자, 그래서 근데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것인가? 하향한 것 같아요. 그거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향을 한다라고는 안 했지만 2월에 아마 하향을 하지 않을까. 하향하면서 그때는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월에요. 올해 성장률 금통위에서는 11월 전망 1.9%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11월에 1.9%를 전망했는데 제가 12월에 1.8% 언저리까지는 또 봤던 것 같고. 꼭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1.8% 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자꾸 질질 끌면서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성장률 전망을. 그래서 2월에는 조금 우리가 한번 더 2월을 노려볼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CPI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CPI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CPI가 1월은 일단 안정이 됐는데 만약에 2월에 데이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사실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으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때도 아마 금통위에서 조절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무항공항 참사로 인해서 소비 침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소비 침체가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경제에 대한 것들은 약간 좀 안 좋게 만들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 그러면 또 금리 인하된 명분은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미 금리 격차 얘기했는데 지금 150bp 정도 나죠. 미국 금리 기준금리는 미국은 4.5%, 우리는 3.0%니까 150bp인데 금리 격차 논란이 많은데 사실 예전에 그 교과서적인 것들이 다 지금 틀어져 가지고 그거를 꼭 그렇게 빗댈 필요가 있을까? 환율이 자꾸 작받는 건 우리 로컬 상황이 더 컸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금리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질문이 그렇게 돼 있네. 맞나? 근데 분명히 변수는 되겠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좀 한국은행에서 자본 이탈 얘기하잖아요. 자본 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여기 팔고 금리 더 주는 미국으로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가는데 지금은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간다? 작년에 이미 다 이탈했다고 봐야죠. 작년에 사실 안 좋았잖아요. 갈 자금은 갔죠 이미. 그게 환율로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그럼 지금 격차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거냐고 본다면. 만약에 오늘 인하가 됐다면 추가적으로 좀 이탈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진 상황인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건 진짜 한국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환율이 한 번은 더 튈 수 있었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일단 동결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시장은 안정될 거다라고 이제 보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금리를 만약에 인하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 좋은가? 안 좋아서 저렇게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나? 물론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특수 상황이 또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게 맞는 얘기지만 특수 상황이라서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을 이제 올릴 수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게 개런티만 된다면은 사야죠, 당연히. 그렇죠. 외국인도 네. 바보가 아닌데. 근데 오늘은 사요. 느낌이 이번 주 들어서 뭐 선물은 좀 달랐지만 지난주부터 뭔가 분위기는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시장을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도 시장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 변수를 떠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수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반드시 강하게 튀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네. 그게 그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취약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경제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좋다 그러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빨리 도망가지 말고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시라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연초의 분위기가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몇 가지 트리거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렇죠. 것과 다음 주 금정인데 그렇죠. 지금 157엔으로 조금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155엔. 그다음 중국이 또 경기 부양을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금투세가 폐지가 되느냐, 폐지가 됐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대선 이후에는 돈을 풀기가 진행될 거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우리 시장이 결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보면 제가 굉장히 생각이 크게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동맹국을 예우하지 않았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만 중요해라고 하면서 정책을 펼쳤는데 2기 들어서는 명확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맹국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특히나 했던 것도 재탕하기는 그 성격이 네. 좀 그렇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국방부 차관으로 엘브리치 콜비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저서가 아시아 퍼스트라는 제목의 저서예요.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나 힘을 기반으로 한 대탕트,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치면 한국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갔을 때 원래는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미국의 어떤 품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권 이후에 오히려 그 우려감으로 눌려있던 게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겠죠. 하여튼 뭐 그렇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어제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헤드라인 CPI라는 게 있고 코어 CPI가 있고 어제는 또 슈퍼 코어 CPI 참 용어도 많이 만들어내던데 네. 일단은 헤드라인보다는 코어가 중요했고 코어보다는 슈퍼 코어 CPI 이게 페드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네. 코어는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슈퍼코어는 거기에 이제 쉘터, 주거 비용을 또 제외한. 그렇죠. 그 슈퍼코어가 낮아지는 바람에 시장이 어제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산불 영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소실되다 보니까 다시 짓고 없어진 주택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까봐 좀 강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어요. 네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 CPI를 좀 분석해 본다면. 일단 CPI가 살짝 불안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헤드라인, 그러니까 유가,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2.9%로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이전치보다는 올라왔어요. PPI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헤드라인은 이전치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MOM, 그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0.4%로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이전치보다는 높아졌다. 그러니까 CPI에 대한 우려가 전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봤을 때는 3.2%로 예상치 3.3%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그다음 이 전월 대비를 봤을 때도 0.2%가 나오면서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슈퍼코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나 식품 가격 같은 변동성이 큰 물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CPI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CPI가 안정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다.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도하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 골디락스라는 표현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먹기에 딱 좋은 뜨뜨미지근한 네. 그 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때 막 시장이 헷갈려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아 그렇죠. 네. 뭐지 이거 어떤 거지? 그러다가 그냥 뭐 우르르 따라가는 약간 그렇게 뉘앙스가 와서 자 근데 우리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좀 기대는 한 것 같고 핵심의 중심이 또 이렇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 아까도 막 다뤄봤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이 눈높이는 지금 이 바닥에 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4분기 실적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기도 하고 제가 실적을 제 트래킹을 해보면 사실 연말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의 발표보다는 앞으로 전망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 발표 자체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분위기를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다가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오히려 좀 미국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제 전망치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되니까 어제 은행들 실적 나왔는데 뭐 서프라이즈 좋았죠. 네, 은행들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경기가 좋아요. 미국이 그렇게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다. 네. 여기에다가 대중 규제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걱정하는 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포용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을 받게 되는. 생각보다 엉망이지 않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은행들 실적 좋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전환하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모든 내용들을 봐서 지금 주목할 섹터와 꼭 뭐 혹시 기업들이 몇 가지 있으면 이거를 좀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일단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조선, 그다음에 LNG 이쪽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조선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 HJ중공업이 MRO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중심 좀 보시면 조정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담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조선 MRO만 얘기하는데 항공 MRO도 분명히 있는데 네. 아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따로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훈진 팀장하고 뭐 시간만 있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풀어보고 싶긴 한데 서서히 적응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 마스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